13장 환대. 오후에 그들은 어떤 나라에 이르렀다. 그곳은 늘 오후 같았다. 해안 전체에 나른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지루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건너편 숲 모퉁이는 뾰족한 곳 같았다. 모퉁이를 돌자 도랑도 숲도 안쪽으로 다시 굽어 들어가 있어서 들판은 둔덕으로 빙 둘러싸인 꼴이었다. 카우슬립이 자기네 마을로 돌아갈 때 왜 숲속으로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다. 카우슬립은 헤이즐 일행의 굴과 자기네 굴 중간에 있는 좁다란 숲을 지나 일직선으로 달려간 것이다. 실제로 모퉁이를 돌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카우슬립이 어떻게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덤불 속에서 나와 울타리 아래를 지나 들판을 지나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들판 맞은편 둔덕에는 맨 땅에 뚫린 시커먼 토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렇게 눈에 잘 띄는 토끼 마을은 처음이었다. 비극이 말했다. 세상에, 이 근처에서는 저기에 토끼 마을이 있다는 걸 다들 알겠군. 풀밭에 난 토끼 발자국 좀 봐. 저 친구들 아침마다 개똥 집박이처럼 지저귀진 않을까? 블랙베리가 말했다. 숨어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가 봐.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을도 눈에 잘 띄는 편이었어. 그래,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어떤 글은 흐르드드 두 마리가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잖아.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네. 난 축축해서 죽겠어. 헤이즐 일행이 다가가자 커다란 토끼 2마리가 도랑가에 나타나 재빨리 그들을 살펴보고는 둔덕으로 사라졌다. 얼마 안 돼 다른 토끼 2마리가 굴에서 나와 헤이즐 일행을 기다렸다. 이 두 토끼도 털에 윤기가 흐르고 몸집이 유난히 컸다. 헤이즐이 말했다. 카우슬립이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쉴 곳을 주겠다고 했어. 카우슬립이 우리를 만나러 온 건 알고 있겠지? 두 토끼는 머리와 앞발로 춤추는 듯한 이상한 동작을 했다. 헤이즐 일행이 하는 의례적인 동작은 헤이즐과 카우슬립이 만났을 때 나는 냄새 맡기 동작이나 구애 동작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불편했다. 상대방이 춤추는 듯한 동작을 멈추고 인사나 답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헤이즐 일행이 잠자코 있자 한 토끼가 말했다. 카우슬립은 큰 굴에 있어. 안내할까? 헤이즐이 물었다. 몇이나 데리고 가도 돼? 다른 토끼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야 전부 타지. 바깥에서 비 맞고 싶진 않겠지? 헤이즐은 자기와 한두 마리만 족장 토끼굴을 안내받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안내될 거라고 짐작했다. 족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행원도 없이 나타난 카우슬립은 아닐 것이다. 헤이즐은 일행이 흩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땅속 마을에 헤이즐 일행이 모두 들어갈 만큼 넓은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헤이즐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굴로 들어가는 순서를 세세히 정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도 핍킨만은 바로 뒤에 따라오게 했다. 이번만이라도 핍킨한테 힘을 줘야지. 앞쪽이 공격을 받는다 해도 핍킨 하나 정도는 보호해줄 수 있을 거야.
비빅한테는 뒤쪽을 부탁했다. 말썽이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쳐. 헤이즐은 그렇게 말하고 안내를 받으며 굴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다. 굴길은 넓고 고른 데다 잘 발라 있었다.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길이 뻗어나가는 걸 보니 이 길이 큰 길임이 분명했다. 안내하는 토끼의 걸음이 빨라서 헤이즐은 냄새 맡을 겨를도 없었다. 헤이즐은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탁 트인 공간에 다다른 것이다. 앞쪽도 양옆에도 흙이 없음을 수염으로 감지했다. 앞쪽에는 공기가 풍부했고 머리 위에는 상당히 큰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 토끼가 5마리 있었다. 땅속에 세 방향으로 트인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헤이즐은 잽싸게 물러나다가 핍퀸과 부딪혔다. 이런 멍청하게 왜 뒤에 실버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때 카우슬립의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즐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소리가 꽤 먼 곳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 굴은 엄청나게 큰 게 분명했다. 카우슬립이 말했다. 헤이즐? 잘 왔어. 친구들도 모두 와줘서 기뻐. 인간은 용감하고 경험이 풍부한 맹인이 아닌 이상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인 낯선 곳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토끼는 그렇지 않다. 평생의 절반은 캄캄하거나 침침한 땅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촉각, 후각, 청각이 시각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려준다. 헤이즐은 이제 자기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훤하게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6달 뒤에 돌아온다 해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헤이즐은 엄청나게 큰 굴 입구에 서 있었다. 굴 바닥은 모래가 깔린 단단한 맨땅으로 건조하고 따뜻했다. 천장에는 나무뿌리 몇 줄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넓은 공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뿌리들이었다. 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끼들이 있었다. 헤이즐이 이끄는 무리보다 훨씬 많았다. 어느 토끼나 카우슬립과 마찬가지로 풍족한 냄새를 풍겼다. 카우슬립은 굴 맨 안쪽에 있었다. 헤이즐은 카우슬립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친구들이 하나씩 입구로 들어오면서 흙이 긁히는 소리와 발을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헤이즐은 격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지 어쩔지 난감했다. 자기를 족장으로 소개해야 할지 말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스레아라라면 틀림없이 완벽한 수완을 발휘할 것이다. 헤이즐은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줘서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생각 끝에 헤이즐은 솔직하고 친근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결론 내렸다. 어차피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이곳 토끼들한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훌륭한 토끼라는 것쯤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처음부터 건방지게 굴어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헤이즐이 말했다. 비바람을 피하게 돼서 기뻐. 토끼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도 무리지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카우슬립, 아까 들판에서 만났을 때 너희 마을이 별로 크지 않다고 했지? 하지만 둔덕에 난 굴수로 보자면 여긴 크고 훌륭한 마을인 것 같아. 헤이즐이 인사를 마칠 때 비극이 막 굴러 들어섰다. 이로써 일행이 모두 모였다. 마을 토끼들은 헤이즐의 인사말에 조금 당황한 눈치였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을이 크다고 칭찬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마을 토끼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걸까? 병이 돌았던 걸까? 하지만 그런 냄새도 기미도 전혀 없었다. 이 마을 토끼는 지금까지 본 토끼들 가운데 가장 크고 건강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헤이즐이 한 말과는 관계가 없는 걸까? 어쩌면 단순히 헤이즐이 말주변이 없는 걸 보고 자기들의 세련된 말솜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상관없어. 어젯밤부터 나한테는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까. 고난을 훌륭하게 넘기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저들이 우리를 이해해야 해. 어쨌든 우리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 연설은 더 이상 없었다. 토끼들에게도 나름대로 관습과 형식이 있지만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없는 편이고 아주 짧다. 헤이즐이 인간이었다면 동료를 하나씩 소개시켰을 것이고 주인 쪽에서도 한 명씩 나서서 손님을 맡아 접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큰 굴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토끼들은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토끼들은 인간처럼 때로는 개나 고양이처럼 단지 말을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새로운 토끼와 원래 있던 토끼들은 큰 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의 방식과 나름대로의 시간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상대의 냄새와 움직임, 숨쉬는 방식, 긁는 방법, 심장 고동이나 맥박의 느낌 등을 알아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토끼들의 이야깃거리나 토론거리였다. 비슷한 모임을 갖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토끼는 저마다 화제를 쫓으면서도 전체의 흐름에 훨씬 민감하다. 얼마 뒤 모든 토끼들은 이 모임이 불쾌해지거나 싸움 때문에 깨지진 않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양쪽 세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이쪽 저쪽으로 힘이 기울다가 마침내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되면서 끝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의 이 토끼들도 처음에는 머뭇머뭇 다가가거나 말없이 있거나 가만히 멈춰 있거나 어떤 몸짓을 하거나 나란히 웅크리고 있는 등 조심스럽게 서로를 평가하다가 지구가 돌면서 여름철로 접어들듯이 서로 좋아하고 인정하는 따뜻하고 밝은 상태로 옮아가서 마침내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모두가 확신하게 되었다. 핍키는 헤이즐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기 등뼈쯤은 뚝딱 분질러 버릴 수 있을 만큼 덩치 큰 두 토끼 사이에 태연히 웅크리고 있었다. 벅송과 카우슬립은 장난스럽게 쌈질을 했다. 새끼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물다가 획 떨어지더니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귀털을 가다듬었다. 파이버만 혼자 떨어져 있었다. 병이 났거나 몹시 의기소침해 보여서 마을 토끼들도 본능적으로 파이버를 피했다. 헤이즐은 실버의 머리와 앞발이 흙을 뚫고 불쑥 튀어나왔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모임도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마음이 훈훈해지고 긴장이 풀렸다. 헤이즐은 이미 큰 굴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다닌 다음 두 토끼한테 바짝 다가붙었다. 카우슬린 못지않게 큰 암토끼와 수토끼였다. 두 토끼가 바로 옆 굴길로 천천히 들어가자
헤이즐도 그 뒤를 따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새 토끼는 마침내 땅속 깊이 있는 작은 굴에 이르렀다. 그 굴은 두 토끼의 것이 분명했다. 제 집인 양 스스럼 없이 들어가 앉는 것이나 헤이즐이 따라 들어가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 보면 새 토끼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들뜬 기분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침내 헤이즐이 물었다. 카우슬립이 족장 토끼야? 상대방이 되물었다. 넌 족장 토끼야? 헤이즐은 대답하기가 난처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앞으로 헤이즐을 족장 토끼라 부를 텐데 비귀기나 실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여느 때처럼 솔직하게 나가기로 했다. 헤이즐은 말했다. 우린 전부 몇 마리 안 돼. 재난을 피하려고 서둘러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지. 족장 토끼와 대부분의 토끼들은 마을에 남았어. 내가 친구들을 이끌고 오긴 했지만 내가 족장 토끼라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헤이즐은 생각했다. 이젠 질문을 해야 되겠지? 왜 마을을 떠났는가? 왜 나머지 토끼들은 오지 않았나?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쳤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지? 하지만 상대방은 헤이즐의 말에는 관심이 없는 게 분명했다.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안 하는지도 몰랐다. 상대방이 말했다. 우린 족장 토끼가 따로 없어. 오늘 오후에 카우슬리 너희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어. 그래서 카우슬리 간 것뿐이야. 그럼 엘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는 누가 결정하지? 굴팍이라든가 원정대를 보내는 건 또 어떻게 하고? 우린 말이야. 그딴 일은 절대 안 해. 엘릴은 이곳에 얼씬도 하지 않아. 지난 겨울에 훔버가 한 말이었지만 인간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총으로 쏴 죽였어. 헤이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간은 홈버를 쏘지 않았을 텐데. 글쎄, 어쨌든 그 인간은 훔버를 쏴 죽였어. 인간은 올빼미도 죽이는걸? 그러니 굴을 팔 필요가 없지. 우리 마을 토끼가 굴을 파는 건 본 적이 없어. 비어있는 굴도 많거든. 쥐가 굴에 들어와 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 처치해줘. 먹을 걸 구하러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여기엔 어느 것보다 맛있는 먹이가 있어 많으니까. 네 친구들도 여기서 지내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헤이즐은 다시 어리둥절했다. 그 인간은 어디에? 헤이즐이 말을 꺼내려고 하자 상대가 말을 잘랐다. 내 이름은 스트로벨이야. 이쪽은 내 아내 닐드로 하인이고. 긴 굴들 가운데 가장 좋은 굴이 바로 이 근처에 있어. 한번 둘러봐. 네 친구들이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큰 굴, 멋지지 않니? 월토끼가 모두 땅속에서 한데 모을 수 있는 굴은 별로 없을 거야. 천장이 온통 나무뿌리로 되어 있어. 게다가 땅 위에 나무가 빗물이 스며드는 걸 와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아무튼 살아있어. 헤이즐은 스트로베리가 질문을 막으려고 일부러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상관없어. 우리도 이 녀석들처럼 몸집이 커지면 잘 살 수 있어. 이 주변에는 좋은 먹이가 있는 게 분명해. 이 녀석 부인도 미인이군. 이 마을엔 아름다운 암토끼가 더 있을지도 몰라. 스트로베리가 굴을 나서자 헤이즐도 뒤따라 또 다른 굴길로 들어갔다.
그 길은 숲 바로 밑에 더 깊은 곳으로 나 있었다. 이 마을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위쪽 입구로 통하는 굴길을 지나갈 때면 밤이 되어도 그칠 줄 모르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몇 시간째 계속 비가 내리는데도 땅속 깊은 굴길이나 지나가는 도중에 본 많은 굴에는 습기나 냉기가 전혀 없었다. 헤이즐이 살던 마을보다 훨씬 더 배수도 잘 되고 공기도 잘 통했다. 여기저기에서 토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중에 에이콘을 만났는데 에이콘도 헤이즐처럼 마을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에이콘이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헤이즐에게 말했다. 다들 친절하지 않냐?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헤이즐. 넌 정말 똑똑해. 스트로베리는 에이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점잖게 기다리고 있었다. 스트로베리도 에이콘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헤이즐은 무척 기뻤다. 쥐 냄새가 확 풍기는 굴들을 피해 애돌아간 끝에 갱도 같은 곳이 나왔다. 몹시 가파르게 뚫려있는 굴길로 하늘이 보였다. 보통 굴길은 활처럼 구분 모양으로 나 있지만 이 굴길은 곧게 뚫려 있어서 굴 입구로 밤하늘을 등지고 있는 나뭇잎들이 보였다. 그 굴의 한쪽 벽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뭔가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헤이즐은 뭔가 하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스트로베리가 물었다. 뭔지 몰라? 벽돌이야. 인간이 집이나 헛간을 만드는 데 쓰는 돌이지. 옛날엔 우물이었는데 지금은 메워졌어. 이젠 인간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저 벽은 우물의 바깥면이었어. 이쪽 흙벽은 아주 평평한데 그건 벽 뒤에 흙 속에 인간이 만든 물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헤이즐이 말했다. 뭔가 붙어 있구나, 이 벽에는. 아, 돌이 박혀 있어. 뭐에 쓰는 걸까? 스트로베리가 물었다. 그거 마음에 들어? 헤이즐은 그 돌들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돌은 모두 같은 크기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흙 속에 박혀 있었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헤이즐은 한 번 더 물었다. 이게 뭐야? 스트로베리가 대답했다. 엘로라이라야. 꽤 오래전에 라버놈이란 토끼가 만든 거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훌륭해. 먹을만 하지? 헤이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여태까지 라버넘이란 식물은 본 적도 없는 데다 라버넘이란 토끼어로 동나무라는 뜻이었다. 어떻게 토끼 이름에 독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어떻게 이런 돌 따위가 엘러라이라란 말인가? 스트로베리가 말하는 엘러라이라란 정확히 무엇일까? 헤이즐은 혼란스러웠다. 잘 모르겠어. 스트로베리가 설명했다. 이런 걸 형상이라고 해. 한 번도 본 적 없어? 벽에 박힌 이 돌들은 바로 엘로라이라의 형상이야. 왕의 양상추를 훔치는 장면이지. 이제 알겠어? 헤이즐은 블랙베리가 엔본강 근처에서 널빤지 이야기를 한 이후로 이렇게 어리둥절한 적은 처음이었다. 이까지 돌이 엘러라이라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건 스트로베리가 제 꼬리를 떡갈나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헤이즐은 다시 냄새를 맡고 앞발을 벽에 대보았다.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조심, 조심. 부서질지도 몰라. 부수면 안 돼. 지금은 몰라도
지금 몰라도 돼. 나중에 또 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디에? 헤이즐이 말하려 하자 스트로베리가 다시 가로막았다. 참, 배고프겠다. 나도 배고파. 아마 밤새도록 비가 오겠지만 여기 땅속에도 먹을 게 있어. 식사를 하고 나서 큰 굴에서 자면 돼. 아니면 내 굴도 괜찮고. 아까 올 때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어. 지름길이 있거든. 사실 그 굴길은 스트로베리는 돌아가는 길에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헤이즐은 문득 어디에? 라는 질문만 나오면 스트로베리가 길을 쓰고 말을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잠시 뒤 스트로베리가 이제 큰 굴에 거의 다 왔어. 다른 굴길에서 온 거야. 하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틈을 타서 헤이즐이 물었다. 그런데 어디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트로베리는 옆길로 뛰어들어가 소리쳤다. 킹커, 있어? 너 큰 굴로 올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스트로베리는 되돌아와서 다시 길을 안내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이맘때쯤이면 보통 저기 있는데. 난 가끔 킹커한테 들르거든. 헤이즐은 잠시 발길을 늦추고 코와 수염으로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그쪽 입구는 천장에서 떨어진 지 하루쯤 되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었다. 거기에는 스트로베리의 발자국만 뚜렷이 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